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연속 생방송 이어가겠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자석에 끌리듯 한반도에 거의 밀착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미 부산 경남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 상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월성 원전 2, 3호기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리 3, 4호기와 신고리 1, 2호기는 지난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지금 운행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울산의 세울원전 그리고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역시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도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남 지방에는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정전 피해도 저희 KBS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전이 발생했을 때 전기 설비를 직접 만지려고 하시지 말고 한전 스마트 앱이나 국번 없이 123에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태풍의 경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동 경로와 지역별 영향을 받는 시간 시시각각 변할 수 있지만 KBS는 낙관적인 예보보다는 신중하고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태풍 정보 전해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이선의 경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를 막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의 중심은 대구와 근접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은 오전 9시경에 최근접해서 지나갔고요. 오전 11시경에는 포항 호미곶과 밀착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시를 지나면서 포항을 지나 울진, 영덕 그리고 울진 쪽으로 지나가서요. 오늘 저녁까지는 우리나라 전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진 않지만 해안선과 붙다시피 해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바람과 더불어서 해일 피해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재난방송센터에서 지도 보면서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나와주시죠. 네, 먼저 지금 시각 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이선은 어디까지 올라왔을까요? 지금 보니까 태풍의 눈은 이제 잘 보이지 않네요. 네, 조금 전 기상청에서 최신 하이선의 위치 정보를 알려왔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9시 기준으로 태풍이 울산 지역에 상륙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상륙했을 당시 중심기압은 955헥토파스칼에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 관측소에서 나타난 최근 해면 기압을 볼까요? 한반도 남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이죠. 저기압인 태풍의 중심과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부산에선 오전 8시 반쯤 해면 기압이 958헥토파스칼까지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바람 방향을 보면 부산 지역에 이어 울산 부근 지역에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관측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용돌이의 중심이 곧 태풍의 중심인데요. 실제로 기상청은 오전 9시쯤 이 소용돌이의 중심이 위치하고 있는 울산 지역에 태풍이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의 진로가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기상청은 앞으로도 태풍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울산 지역을 이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을 계속 지날 것으로 예측했고요. 이후에는 동해상을 따라 북상해 오늘 밤 북한 함경도 부근에 상륙하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네, 경로 분석을 보면 지난 태풍 마이삭과 진로가 상당히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내륙을 관통한다고 했다가 동해안 쪽으로 빠진다고 했다가 계속해서 유동적인데 일단 마이삭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태풍 마이삭은 거제도 남단을 지나 부산 남서쪽 지역에 상륙했었죠. 이후 4시간쯤 뒤에 강릉 부근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이선은 마이삭보다는 다소 동쪽이지만 거의 비슷한 지역으로 동쪽을 통과할 뿐 진로의 형태나 세력 모두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선이 마이삭과 유사한 진로와 위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비슷한 수준의 비와 바람 그리고 해일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는 건 마이삭이 핥히고 지난 곳을 하이선이 또다시 덮치는 거라 그만큼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에 따라서 비, 바람, 해일의 영향이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죠. 비구름대가 상당히 발달해 있는 것 같은데 비는 얼마나 내릴 것으로 보입니까?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이제 태풍 중심 부근의 강한 소용돌이 구름은 부산과 경남 지역을 지나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 유입된 모습입니다. 또 강원 영동 지역에도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 비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칠곡과 울진 등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속초 등 강원 영동 지역에도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울산 태화강과 밀양강에는 홍수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에 점점 더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침수나 산사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이 최고 400mm, 영남 지방은 최고 300mm입니다. 네, 산지 예보 지금 한 400mm가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도 지금 각별히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마이삭 당시에는 바람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 태풍은 바람이 얼마나 강할 걸로 예상되고 있나요? 네, 하이선이 올라오면서 울산과 포항에선 순간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 태풍 주변에서 부는 반시계 방향의 바람을 따라 동해안 지역에 강한 동풍이 불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중심이 북한 쪽으로 물러간 뒤 오후 늦게부터는 수도권 등 서해안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울릉도 독도에서 초속 50m 이상, 영남과 강원 영동에서도 최대 초속 40m까지 거세게 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되는 게 또 해일입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언제 가장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남해안 지역은 주로 오전에 폭풍 해일이 우려됩니다. 낮 동안은 계속 동풍이 몰아치면서 동해안 지역에서도 방파제를 넘는 해일이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이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머무셔야 합니다. 바다나 하천과 가까운 곳,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사전에 대피소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태풍이 가장 근접한 시각은 지났지만 부산에는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만조 시각이 잠시 후 11시경, 10시 54분경으로 예보가 되고 있어서 침수와 해일 피해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부산 상황 어떤지 부산 보도국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 나와주시죠. 네, 부산입니다. 지금부터는 뉴스룸 부산에서 태풍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가장 접근해 지나간 부산은 태풍이 동반한 강한 비바람으로 시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 중심으로 태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부산에 가장 근접한 뒤 현재 동해안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도로가 곳곳 통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안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용호부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공조 기자. 자, 태풍이 지나면서 새벽 시간대 비해서는 다행히 비바람이 조금 줄어든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부산 용호부두는 바람은 여전히 많이 불고 있지만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어서 아직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에는 오늘 새벽 3시를 기해서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남동쪽 50km 해상까지 접근한 뒤 동해안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110mm이며 금정구 등 많은 곳은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의 만조 시각은 조금 뒤인 오전 10시 54분입니다. 부산 동천과 대연천 등 도심 하천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만조 시간까지 겹쳐서 범람할 수 있으니까 저지대 주민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공조 기자.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해서 교통 통제, 특히 침수된 도로도 보이고요.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부산의 도심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교통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부산의 주요 해안교량과 시내 주요 도로인 우장충로, 안락 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등이 통제돼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일대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 7개 구군의 103가구 170여 명의 주민은 사전 대피했습니다. 침수 등 각종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용호부두에서 KBS 뉴스 공조입니다. 네, 용호부두 상황 알아봤습니다. 태풍 하이선과 관련해 실시간 시청자 제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취재기자와 함께 제보 영상과 또 CCTV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번 태풍 제보 영상으로 많은 상황을 보내주고 계신데 실시간으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보가 태풍이 최근접하기 2-3시간 전부터
폭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만큼 태풍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증거겠죠. 제보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기장 해안가 절벽에 지어진 드라마 세트장 죽성 드림 성당 모습입니다. 바다와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인데요.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아스팔트가 모조리 뜯겨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피해가 커 보입니다. 태풍의 위력, 그리고 예. 파도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이 영상만으로도 지금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네, 바람이 강한 이번에는 모습이었고요. 낚시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간만부두 시민공원인데요. 차량도 다닐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파도가 치는 모양대로 네. 흐물거리듯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조물을 넘어서 파도가 안쪽으로 들이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만덕동으로 가는 방향 도로입니다. 예. 예,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새벽에 집중되면서 제보자의 맞은편 도로가 흙탕물로 잠겼습니다. 지나가던 차량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어서 제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보자의 영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쪽 이어서 지역은 차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진출입로 모습 CCTV로 준비했습니다. 예,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데 예, 미처 피하지 못한 한 차량은 가운데서 멈춰섰습니다. 위험해 보이네요. 예.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도로였습니다. 운전자분은 빨리빨리 좀 대피를 하셔야겠고요. 이어서 예, 기장 칠암항 앞 도로입니다. 예,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이는 곳인데요. 파도가 방금 이미 넘쳤네요. 넘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요? 거세게 예. 몰아치면서 육지 안쪽까지. 이 사진은 저 건물 안에서 찍은 거죠? 예, 건물 유리창 안쪽입니다. 네네. 또 기장군 월드컵 등대 인근의 바다인데요. 강풍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다 못해서 공중으로 솟구치듯이 보이는 네. 장면이 제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파도인지 비인지 모를 장면이 그렇군요. 찍혀 있습니다. 저희가 역시나 영상에서 보다시피 해안가 지역의 파도가 아주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미 도로 곳곳에 침수 지역도 보여요. 예, 새벽에 비가 많이 집중됐는데요. 그러게요. 예. 자, 이번 태풍 지난주에 저 말삭보다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는데 지금 온천천이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CCTV로 한번 함께 보죠. 예, 온천천 CCTV 함께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온천천 상황인데요. 온천천이 저지대 위주로 지금 범람 위기에 있다는 연제구청의 안내 문자도 재난 문자도 있었습니다. 예. 수안초 앞에 온천천 상황인데 아름드리 나무가 윗부분만 남긴 채 지금 대부분 잠겨 있는 상황, 시설물도 모두 물 아래로 잠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보다는 수위가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해안 지역 CCTV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오륙도 선착장 앞 CCTV인데요. 앞에 보이는 오륙도 주변으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점점, 강하네요. 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파도가 치는지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의 바다의 물결의 높이는 10m로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임낭해 예. 수욕장인데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백사장 안쪽에서 파도가 치고 있는데요. 네. 만조 시간이 가까워지면 파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54분으로 자, 약 40분 뒤로 예상됩니다. 태풍 하이선 지금 부산을 이제 지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바람도 강하고요. 그렇죠. 비도 좀 오고 있으니까 예, 만조 주의를 시간도 해야겠습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가 예. 필요합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 네, 속보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기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CCTV와 제보 영상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강풍 피해가 컸던 부산은 아직 복구가 미처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려가 큽니다.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민규 기자, 자, 바람이 조금 잦아든 모습인데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는 해안가를 따라서 초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인데요. 태풍이 지나간 상황이라 바람이 다소 줄어든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바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 마린시티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를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태풍 당시 마이삭으로 초속 47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소 안전한 곳에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안전줄을 착용한 상태로 만일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해안가로 나가더라도 바람이 아직 매우 거셈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이유 바로 빌딩풍 때문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에서는 바람이 초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며 더욱 강해지는 빌딩풍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 유리창이 파손될 수 있는 만큼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우유값을 꽂아두거나 유리창에 신문을 붙이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데요. 시설물의 경우 단단히 고정하고 입간판 등은 실내로 들여 피해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 이곳을 비롯한 해안가에선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침수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접근 자체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부산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 마린시티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태풍의 특징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승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총괄팀장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채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네. 하이선 지금 부산을 지나면서 벌써부터 피해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이번 태풍의 특징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태풍은 오늘 오전 6시 기준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40m/s로 지난 9호 태풍인 마이삭만큼이나 강력한 태풍으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 경로는 오늘 오전 9시쯤 울산에 상륙한 후 현재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 온도가 낮아지고 네. 강한 상층 바람 영역에 들어서 태풍 발달이 저지돼 일본을 지날 때만큼의 위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강력한 태풍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난주에 태풍 마이삭은 대조기와 또 만조가 겹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됐었는데 다행히 네. 이제 그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네. 하이선도 지금 피해가 좀 커 보입니다. 앞서 CCTV에서도 봤지만 강풍이 좀 많이 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번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우선 다행인 것은 부산, 마산 등의 남해안 지역의 만조 시간대와 태풍에 근접하는 시간대가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태풍이 초속 40m 이상의 강한 강풍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 지역에서의 해수 범람은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경우 대부분의 하천이 바다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10시 54분 부산 지역의 만조 시간대에 높아진 해수면으로 인해서 불어난 하천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하천의 범람에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태풍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경우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 분석 결과에 의하면 예. 동해안 전 지역에서 3m에서 8m의 고파랑이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월파 피해의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울릉도 지역의 경우 최대 8m 이상의 고파랑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태풍이 지나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해안가에는 파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 지역 주민들은 특별히 더 조심을 좀 해야겠어요. 네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아니 강한 태풍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나 좀 많은 네. 분들이 좀 걱정이 큽니다. 네네. 왜 그런 거죠? 국가태풍센터에서는 태풍 분석 및 예측 기술 보고서를 통해서 1971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태풍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예. 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8년간 연평균 26개의 태풍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3.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7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특징은 태풍의 경로가 2000년대 이후에 동남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예. 또한 태풍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희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이 발생 초기에 강한 에너지를 갖게 되고 예.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그렇군요.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은 특히나 장마도 길었고요. 네. 또 폭우 피해도 컸기 때문에 네. 더 많이 태풍에 좀 걱정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승용 총괄팀장이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조금 전 부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동반한 강한 비바람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했고 시내 곳곳이 통제됨에 따라 교통 대란도 빚어졌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날 때까지 무엇보다 해일 피해와 또 빌딩풍 등 강풍 피해 최소화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하이선 관련 소식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산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앞선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 지반과 시설물 또한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혹시나 큰 산이 아니더라도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도 있고 교량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이 고비인 대구 경북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대구와 가장 근접한 시간으로 보이는데요. 11시쯤이 되면 포항 호미곶에도 밀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나와주시죠. 네, 대구입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 오후까지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서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태풍의 이동 상황과 특이사항, 피해 예방 요령 등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재현 기자, 지금 대구 경북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바다 시층 창문도 지금 부서질 듯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대구 경북 전 지역과 경북 동해바다 전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은 대구 10시, 포항 11시지만 지금부터 오전 시간에는 계속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량은 경주 토함산 218.5mm를 비롯해 청도 금천 153, 포항 구룡포 110.5, 대구 46.2mm 등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오늘까지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영덕 강구시장 등 상습 침수 지역은 많은 비로 인한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주시도 천복면 신당천 동신교 주변과 현곡면 나원 삼리 형산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피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인근 주민들에게 발송한 상태입니다. 네, 비도 많이 내리고 있지만 또 특히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겠네요. 네, 태풍이 가까우면서 바람이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대구 경북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동안 순간 최대 풍속이 25에서 40m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순간 최대 풍속은 포항 구룡포가 초속 26.1m, 영천 화북면 초속 22.5m, 영덕 초속 22.4m 등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최대 파도 높이가 10m에 이를 것으로 예보되면서 해안가 저지대에는 해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포항시는 산사태 취약 지역 16곳과 급경사지 8곳, 지난 태풍 마이삭 때 피해가 발생한 구룡포읍과 장기면 저지대 해안 지역 주민에게 지정 대피소로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시도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양북면과 양남면 등 해안가 저지대와 하천변 주택가,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의 주민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덕군도 강구면과 영덕읍, 축산면 등 상습 침수 지역 주민 28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경주 월성 원전은 태풍으로 인해 2호기와 3호기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대구 경북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고려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경북에서는 52개 학교가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고 23개 학교는 휴업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를 채 복구하기도 전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울릉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울릉중계소 정수연 아나운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아나운서, 이 태풍이 계속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울릉도도 태풍의 영향을 느낄 수가 있나요? 네, 울릉도는 현재 바람은 많이 불고 있진 않지만 하늘이 무척 흐리면서 태풍 하이선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은 오늘 오후 2시쯤 울릉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기상되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100에서 많게는 300mm인데 지역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경보가 발효되면서 육지와 울릉으로 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특히 울릉도 1호는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면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m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9호 태풍 마이삭 때도 울릉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1.7m에 이르렀고 최고 파고가 19.5m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울릉읍 사동항 방파제가 200m가량 유실됐고 사동항에 세워진 여객선 돌피노와 예인선 아세아 5호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또 울릉 일주도로 곳곳에 낙석과 월파로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서면 남양터널 안에는 파도를 막는 해상 구조물이 거센 파도에 밀려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주택 25채도 파손됐는데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태풍이 오는 만큼 울릉군과 소방서, 해경 등은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해안 방파제가 부서지고 어선이 침몰하며 주택가 시설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서 섬 전체가 초비상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KBS 뉴스 정수연이었습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 때 초속 44m가 넘는 강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바로 포항 구룡포인데요. 구룡포의 주민을 연결해서 지금 동해안 상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룡포의 라정엽 선생님,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지금 구룡포에도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나요? 날씨 어떻습니까? 예, 여기 날씨는 지금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도 세차게 내리고 있는데요. 마을 바로 옆에 파도까지 거세게 치고 있어서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태풍 때 또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인데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이미 대피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오늘 새벽 5시에 업사무소에서 차를 보내줘서 일단 업사무소로 대피를 했습니다. 업사무소에서 간식과 도시락을 전해줘서 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요. 지금 태풍이 계속 오고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초조하게 이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무사히 태풍이 지나가길 다 바라고 계실 텐데 주민들도 대비를 단단하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번 태풍 때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지나가서 물고리를 잡고 방안에 걱정을 했는데요. 이번 태풍은 오전에 지나가면서 저희가 직접 눈으로 또 피부로 이 태풍을 확인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마을 제방이 잘 있는지, 해안가의 시설물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또 위험한 곳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제일이라서 대피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구룡포 주민 라정엽 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CCTV 보면서 자세한 현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혜미 기자, 지점별 상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서 보셨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전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난 CCTV 영상 보면서 실시간 태풍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구 신천입니다.
수위도 빠르게 차오르고 있고 유속도 거세졌습니다. 현재 신천 동로 정구간과 신천 하상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돼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 동빈 큰사거리 서편 CCTV 모습인데요. 어선들은 태풍에 대비해 서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파도가 높게 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네요,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경북 구미로 가보겠습니다. 네, 구미보 하류에 위치한 재난 CCTV 영상인데요. 하류 수위가 제법 높아졌고요. 물살도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보 인근에 있는 가로수들도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하류 지역이 태풍 때 특히 위험할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보나 저수지 인근 주변을 이제 시찰을 하면서 안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요. 이 수위가 조금씩 더 차오르면 각 지자체에서 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다른 지역의 CCTV 현장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다음 영상은 안동댐 하류 CCTV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굵은 빗줄기가 계속 내리면서 댐 하류로 물살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덕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울릉도 저동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형 어선들끼리 결박해서 피항을 한 상황인데요. 이번 태풍의 경우에는 세력이 워낙 강해서 대부분 어선들이 육지로 피항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와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정혜미 기자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늘 오후까지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철저한 점검과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구 경북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울릉도 상황도 조금 전에 연결을 해서 전해드렸는데 해상 구조물이 또 도로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난 마이삭 당시 테트라포드 방파제가 터널 안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선들은 지금 피항을 했다고 하지만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남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민 600여 명의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정전과 도로 통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주아 기자,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온 이곳 경남 마산항은 비바람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9시쯤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면서 비바람이 상당히 거셌던 것과 달리 현재는 비는 거의 그치고 있고 바람은 약해졌다 조금 강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경남 지역에는 어선 14,000여 척이 피항했고 섬 지역으로 가는 39개의 항로도 모두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경남 지역 유치원과 모든 학교는 오늘 등교를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경남의 만조 시각은 거제가 오전 11시 18분, 마산항과 통영이 11시 26분 29분인데요. 사천시 해안가는 11시 36분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1m가량 더 높아지겠고 물결도 5에서 12m로 매우 높겠습니다. 네, 12m까지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해일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런 해일과 침수를 피해서 지금 경남 지역 주민 600여 명이 대피를 했다고요. 안전이 모두 확보된 상황인 거죠? 네, 창원시는 오늘 새벽 4시부터 창원 지역 78곳에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과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들이 지정 대피소로 몸을 피했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서는 400여 가구 6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삼계동과 거제시 사등면 일대 200여 가구가 정전돼 복구 작업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거제 문동동 사등면 산사태로 번면 토사가 유출됐고 창원 의창구 구련 고개와 창원 부산간 미음터널 주변 사면 붕괴로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거제와 고성 시내버스 운행도 일시 중단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이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차주입니다.
네, 이번 태풍은 강풍 반경이 400km에 이르다 보니 강원 영동 지역에도 이미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최고 4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강릉 경포 해변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 지금 하늘이 뿌였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있고 바람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가까지 밀려들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조금 전 오전 8시부터 강원도 전역과 동해 중부 전해상에 이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오후 3시쯤 강원 영동 지역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에서 40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돼 시설물 피해 등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해상에는 최고 12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보돼 해안가 접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태풍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통제되거나 또 대피가 이뤄진 곳이 있습니까? 네, 우선 강릉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시내 저지대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우려 지역에서 주민 대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서 125가구, 주민 350여 명에 대해서 마을회관이나 읍면사무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양양이 가장 많고 속초, 고성 순입니다. 폭풍 해일에 의한 월파에 대비해 소규모 항폭우에 있던 어선들은 대부분 인근 큰 어항으로 대피했습니다. 국립공원 입산도 금지돼 강원도 내 4개 국립공원, 69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철도의 경우 동해와 강릉 등을 연결하는 영동선과 강릉선, 태백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릉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각각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통제나 대피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민들은 방제 당국의 안내 조치에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해변에서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 네, 취재 기자들이 연결해서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럼 태풍 경로와 세기와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시죠. 자, 김민경 기자, 지금 태풍의 예상 진로 어떻습니까? 그 전과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태풍은 예상보다 서쪽으로 이동한 걸로 분석됩니다. 기상청은 잠시 전 태풍이 9시 울산 남쪽 해안에 상륙했다며 예상 진로를 서쪽으로 크게 변경했는데요. 일단 이후에도 계속 내륙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태풍은 잠시 뒤 오전 11시를 전후해서 경주 지역을 통과해 영덕 지역 부근을 지나서 울진 부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전 시간 영남 지역으로는 휘몰아치는 태풍의 중심부가 그대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후에도 태풍의 중심부가 삼척과 동해, 강릉, 양양 등 강원 영동 지역과 70km 남짓 떨어진 해상을 가깝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에서 밀려오는 동풍이 백두대간과 부딪히면서 오후에는 강원 영동 지역으로 비구름이 더욱 더 폭발적으로 발달할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태풍의 진로를 보면 태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하듯이 올라가는 이례적인 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해안 지역에서는 해일 위험에 오랜 시간 강하게 노출되는데요. 태풍이 끌어올리는 바닷물이 밀려드는 동해안 지역으로 최대 12m의 파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도를 보니까 사실상 지금 내륙 안쪽으로 중심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바람, 해일 피해 모두 다 더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위험 지역과 함께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진로는 전반적으로 지난 태풍 마이삭과 유사합니다. 지금 우려되는 피해 지역도 마이삭과 유사한데요. 상세한 지역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태풍의 중심부와 가장 인접한 지역은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도심을 흐르는 태화강이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동해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만조 시각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30분쯤 전부터 울산 만조 시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침수 위협 어느 지대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 제위험지구 있는데요. 태화지구, 지난 16년 태풍 차바 당시에도 만조 시각에 시간당 100mm 호우가 쏟아지면서 완전히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지금 유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태화강, 지금 물살이 크게 불어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조 시각으로 접어들면서 강 하류 쪽으로 물이 차오르며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걸 보입니다. 지금 시간당 30mm 안팎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천 주변에 접근을 삼가시고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하 공간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지역으로도 제위험지구가 있습니다. 네, 구룡포 양식장 지점인데요. 네, 이 지점 지난 태풍 마이삭 때 시설물 피해를 크게 봤습니다. 이 지점으로 태풍의 중심부가 가깝게 통과하는 만큼 시설물 피해 또다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역시 지난 태풍 마이삭 때 최고 400mm 안팎 호우가 집중됐는데요. 지금 빗줄기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 보면 주문진항 물결이 최대 5m 이상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면서 파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비구름 역시 계속 강해지고 있어서 내일까지 최고 4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으로 특히 경포대 입구 지역은 지난 태풍 마이삭 때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대천이 동해바다와 맞닿는 지점으로 침수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송정지구인데요. 이 일대는 저지대로 송정동 일대는 호우 시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 잦은 곳입니다. 일대 주민들 호우가 강해질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도 경주 강동대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바람도 문제지만 지금 상황에서 해일도 참 위협적이겠습니다. 어떻게 예보가 되고 있나요? 네, 동해안 지역으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삼척 남쪽에 있는 임원항 같은 경우에 다른 어항에 비해서 수심이 낮은 얕은 바다입니다. 해일은 주로 이런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지역을 좀 자세히 보면 해안으로 난 방파제 높이 6m 남짓인데요. 지난 태풍 마이삭 당시 밀려온 해일은 높이가 17m였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에 10m 이상 높은 파고가 예상됐는데요. 선박을 미리 높은 지대로 이동시키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남쪽에 있는 포항 구룡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항에서는 바닷물이 한번 밀려 들어오면 쉽게 빠지지 않고 뒤이은 파도까지 계속 쌓이면서 다른 지역보다 해수위가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뉴스특보 연속 생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방재 전문가와 함께 하이선으로 대비해야 하는 피해 양상과 함께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호준 KIT밸리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자,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경로를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원래는 지금 동해안에 바짝 붙어서 간다 이렇게 예보가 됐다가 받았죠. 내륙을 통과하는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 세력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보된 대로라면은 지금 부산을 960 헥토파스칼 정도로 통과됐거든요. 네. 근데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그 북한 지역까지 그대로 북진하면서 유지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지금 최대 순간 풍속이 40m/s 정도 나왔었는데 하루 종일 아마 25m/s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전역이 그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바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네.
지금 강풍 반경을 보시게 되면 마이삭 때보다 살짝 넓은 것 같아요. 400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350km 정도 되는 거니까 350km, 예. 우리나라 그 안에 좀 강풍 반경 안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폭풍 반경 그 반경도 약 100km 정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폭풍 반경이 100km다. 예, 그러면 폭풍 반경이라면 25m/s 정도니까 더 강한 지역이죠. 그럼 해안가에서는 정말로 해일이 일 수도 있겠네요. 수면이 많이 융기하고. 예. 해일이 일기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사실 동해안에 폭풍 해일이라는 게 없거든요. 없는 이유가 태풍이 내습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번 경우 태풍이 올라가면서 저기압 때문에 해수면이 그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약 1m 정도 지금 상승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 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m 이상의 파도가 파랑이 몰려오기 때문에 네. 방파제 위로 그만큼 높이 파도가 넘쳐 오른다는 얘기죠. 더 위험에 노출되는 양이 큽니다. 마이삭에 의해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그러면 마이삭의 위력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태풍도 상당히 위협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마이삭과 지금 시간대나 이 위력이나 풍속을 보게 되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경로로 지나가면서 예. 같은 위력으로 다만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동 속도가 살짝 낮습니다. 그만큼 시간 오래 노출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지나가는 거에 나은 거 아닌가요? 빨리 지나가는 게 아무래도 피해를 줄일 수 노출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죠.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데 유리창 파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강풍 피해로 지금 부산에서 사실 인명 피해가 안타깝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미 파손이 돼서 복구하지 못했다. 이런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파손이 됐다. 만약에 마이삭 때 이미 파손이 됐다라는 경우면은 이미 수선이 돼가지고 지금은 안전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아직까지 그게 파손된 태로 있다 하게 되면은 집안에 실내에 머무는 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빨리 대피소로 이동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뭐 합판을 대거나 이런 식으로 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유용한 건가요? 그것 전부 강풍이 오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일이고요. 지금 막 바람이 불고 있고 비바람이 치고 있는 상황에 나가서 창 외에다가 합판을 대거나 나무판을 대고 수리하는 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 복구를 하지 않았다면 대피하는 편이 낫다. 주의 정돈하고 대피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집에 있는데 강풍 때문에 유리창이 파손됐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그럴 되나요?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느끼시는 게 바람이 강해서 유리가 깨진다라고 느끼시잖아요. 그거보다는 강풍에 뭔가 날아와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인데 그럴 경우 본능적으로 어떠십니까? 유리창 깨지면 저거 치워야지. 이것부터 먼저 나오거든요. 이 비바람하에서 그 치우러 가신다는 것 자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십니다. 일단 깨진 유리 위에다가 담요 덮어두시고요. 그 방을 벗어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시 몸을 두꺼운 담요나 두꺼운 옷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일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사상 처음 보는 해일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건가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 같은 경우는 조석이 없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일이 없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중심 기압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10m 이상의 파고가 올라가다 보니 그만큼 또 월파되는 양도 많고요. 눈에 보이는 파도 양이 큰 거죠. 그만큼 노출되는 위험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태풍 때 17m까지 일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한 12m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풍속이 똑같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정도의 파랑이 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시간대와 지역을 어디로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태풍이 진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있는 그 경로상에서는 전부 위험한데 앞서 마이삭 때 같은 경로에서 임원항과 포항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임원항 같은 경우에 그 수심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해일이 많이 모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동해안을 개발을 할 적에 본래 북동쪽에서 오는 파랑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 방향이 남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렇겠네요. 동해안에 있는 모든 항이나 포구 같은 경우에 남쪽으로 열린 부분들 지금 전부 이 폭풍의 위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선이 이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높은 지대로 피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준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하이선이 접근할 때 경남에는 이미 최대 풍속 초속 40m에 가까운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초속에 3.6을 곱하면 시속이 되는데요. 초속 40m면 시속 144km로 달리는 차에서 맞는 바람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럼 풍속에 따른 위력과 예상되는 피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기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기록된 풍속을 평균해 보면 초속 2.4m입니다. 이게 평상시 풍속인데 태풍이 다가오면 평소 경험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풍속이 초속 10m만 돼도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쓰고 있던 우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가 넘으면 바람을 안고 걷기 힘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속 20m 이상이면 한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고 허술한 지붕이나 유리창이 부서지고 감탄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19년 서해로 북상한 태풍 링링 때 서울에선 태풍에 의한 바람으로 온 가장 강한 바람이 기록됐는데 이때 초속 28.4m였습니다. 초속 30m는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바람을 맞는 것과 비슷한데요.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초속 40m 이상, 이 정도 바람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작은 돌이 날아갈 수 있어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이때는 차량 운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풍속이 초속 50m 이상인 바람이 불면 허술한 건물이 아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03년 상륙한 태풍 매미 때 최대 풍속은 초속 60m. 이때 송전탑이 쓰러지고 대형 크레인이 휘어지는 등 평소엔 상상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올 때는 우선 주변에 날아갈 만한 것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이선으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상황 사회부 기자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제보 영상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진우 기자 나왔습니다. 예. 앞선 하이선 상황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피해 현황을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계속해서 특보를 통해서 태풍 경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오전 9시쯤 울산에 상륙했고 오후 2시쯤 강원 남부로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예보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2시요? 예. 예. 계속해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특히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1,500여 곳의 시설이 부서지거나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중대본이 밝힌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 응급 복구율을 보니까 86.3%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공시설이 아닌 사유시설 복구가 아직까지 좀 더딘 상황인데요. 네. 조금 전 저희 이호준 위원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복구되지 않은 곳에서는 일단 그곳에 계시지 않고 벗어나실 것을 공고하신다는 내용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응급 복구라는 게 기능만 살려서 쓸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피해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게 또 불과 나흘 만에 다시 태풍이 덮친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이삭으로 인한 강풍이나 침수 피해 등 입었던 곳이 현재 우려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명 피해가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0시 30분 기준으로 조금 뒤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6시 기준으로 발표된 것에 따르면 인명피해나 이재민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아직까지 다른 보도라든가 저희 취재 상황으로도 인명피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보 영상도 KBS에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제보 영상으로 저희가 피해 상황 확인해 보겠는데요. 태풍이 가장 근접했던 부산 지역 보겠습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도로인데요. 지금 차량들이 침수된 도로를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보자께서는 지금 저 지역 물이 지금은 빠진 상태다라고 전해주셨는데 네. 지속적으로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강우량을 체크해봐야 된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차량이 지금 상당히 한 절반 정도 잠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부산도 보겠습니다. 기장군 기장읍의 모습입니다. 네. 죽성 드림세트장이라는 곳의 인근 도로인데요. 지금 도로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9시 13분의 모습이고요. 파도가 깨져버렸네요. 그렇습니다. 파도가 지금 방파제를 넘어서 도로까지 올라왔고 계속해서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월파 피해가 있다 이런 제보 내용을 전해 주셨습니다. 복구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이곳은 울산입니다. 강풍 피해 위주로 저희에게 부산과 다르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동구 전하동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게 옆집 옥상에 있던 저곳에서 떨어진 통신 장치라고 합니다. 아, 저 높이에서 아래까지 떨어진 건가요? 저게 지금 저 옥상에서 떨어진 겁니다. 너무 아찔하네요.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9시 기준으로 저희가 울산 동구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을 확인을 해보니까 초속 39m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정도의 강풍이 지금 이런 사고를 불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험했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중구 울산입니다. 역시 울산 중구 성남동의 한 아파트 인근인데 지금 저 나뒹구는 것들을 한번 눈여겨봐야겠는데요. 오전 뭘까요? 8시 15분의 모습이고요. 저게 지금 아파트 외벽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외벽이요? 예. 철제 가건물이 판넬. 아니라? 예. 철제 판넬이 아파트 외벽에 쌓여 있던 게 떨어져서 저렇게 나뒹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차량 등에 좀 부딪히는 모습인데 보행자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거 지금 참 강풍 피해가 작은 돌 하나나 아니면 캔 하나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항 형산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포항 형산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밖으로 외출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밖으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경주 강동대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었는데 또 하나 지금 나왔습니다. 포항 구룡포에는 최대 순간 초속 42.3m의 강풍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포에 최대 순간 초속이 42.3m에 이르는 강풍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시속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초속 40m가 시속 144km 정도에 이르는 그런 빠른 바람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시설물 피해 그리고 높은 건물에 계신 분들도 조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김준우 기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상청을 연결해서 현재 태풍 상황 그리고 진로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기상청이 지난 마이삭 때도 거의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렇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정확히 어디에 있고 또 강도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태풍은 우리나라 동쪽 연안으로 상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륙 시기가 약 9시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9시 때 우리나라 주변에 그 관측되어 있는 바람의 장을 보시면 이와 같이 굉장히 크게 저압성 소용돌이를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태풍이 약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저기압 중심이 이 두 개로 약간 동서로 퍼지는 그런 형태로 보였었는데요. 추후에 이쪽에 해상 쪽으로 빠져 있는 저기압 소용돌이가 점차 약해지면서 이 태풍의 중심이 지금 우리나라 울산 내륙으로 상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구름에서 영상에서 나타나듯이 상하층 분리가 되면서 눈은 거의 찾을 수가 없지만 현재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상륙 지점은 울산 남부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점차 북상을 하게 되면서 현재 10시 30분에는 이 포항 북북 서쪽 약 30km 부근 이 인근 내륙으로 좀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약 960헥토파스칼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이동 속도는 북상을 하면서 약 시속 50km 속도로 다소 빨라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를 지금 보니까 상륙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야기가 지금 참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했었는데 결국 내륙 쪽으로 좀 상륙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수정된 새로운 태풍 정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반짝거리는 지역이 태풍이 상륙하던 시점의 지역이고요.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 앞으로의 진로가 태풍 예상 경로입니다. 기존에 우리 예전에 나갔던 태풍 경로의 예상 경로가 이와 같이 인근 해역을 통과하는 지역으로 예보가 나갔었는데요. 약 오차가 10km 부근밖에 나질 않습니다. 즉 태풍이 조금 더 이 내륙으로 조금 이동을 해오면서 상륙을 하게끔 됐는데요. 이전에 나갔던 예보와 크게 달라진 경향은 없습니다. 상륙을 하던 상륙을 하지 않던 우리나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 강한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이
비와 바람의 대비가 필요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오후가 되면서까지는 우리나라 강원도까지 계속해서 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한 비바람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현재 가장 위험한 지역 어느 지역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간 최다 강수와 이 강풍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최다 강수량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 최고 강수량이 약 300mm가 다소 육박하는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원도까지 현재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후가 되면서는 더욱 비구름대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이 돼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고요. 지금 우리나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약 20에서 30m까지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은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벌써 이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m가 넘는 지역이 이 구룡포를 비롯해서 인근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상도는 낮까지 그리고 이 강원도는 오늘 오후까지 이 매우 순간적으로 부는 강한 돌풍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08명입니다. 어제 2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36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8월 27일 400여 명대로 정점에 도달한 후 열흘 넘게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발생 확진자 수는 78명으로 8월 15일 이후 처음 두 자릿수로 내려오는 등 확산세가 점차 진정되고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시작한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8월 30일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 여러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결과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 발생의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20일까지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며 특히 수도권은 오늘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에 대해서도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직업 훈련 기간의 교육도 비대면 방식만 허용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자영업자분들께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힘드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강력하고 집중적인 거리두기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한 주만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신다면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억제될 것입니다. 한편 전국적인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한 전국적 재확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제 추석 방역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 거리 이동이나 밀접 접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은 거리를 두더라도 마음은 가까이 하며 집에서 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방역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도 등 대중교통의 밀집도를 줄이고 휴게소,
고향집 등 이동하는 장소와 동선에 따른 맞춤형 생활수칙도 적극 안내할 것입니다. 성묘, 봉안시설, 벌초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는 한편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 등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와 격리관리, 치료 등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자 발생 양상과 방역 사항 등을 고려하면서 클럽 유흥 주점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중단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집에 머물 것을 권고드리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 친지의 안전을 위해 특히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은 더욱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인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 사업장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늘고 있는 콜센터, 물류센터 등 사업장 내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콜센터, 육가공업체 등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약 7,800여 곳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자체 점검 결과 근무 밀집도가 높거나 방역 지침 이행이 불량, 미흡한 343개 사업장은 불시에 현장 방문하여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사업장에서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3주간은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육가공업, 식품 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 직장 내 식당의 방역 미흡 등 주요 방역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과 지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농축산업, 육가공업 등 1,500여 곳을 점검하고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에게 연휴 동안 지역 이동과 집단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커뮤니티를 통해 16개 외국어로 번역한 추석 연휴 생활 방역 수칙을 제공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일반 중환자 병상과 별도로 코로나19 중환자 전용 병상을 확보 운영 중입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8병상, 경희대병원 6병상 등 총 44개 병상을 확보하였고 이번 주까지 추가로 2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확보된 병상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확대하고 전담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네,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잠시 화면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현장이 준비되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태풍의 영향인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박광식 의학전문 기자가 나와 있는데 코로나19 현황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코로나19 현황이 크게 지금 감소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119명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160명대를 유지하다가 좀 큰 폭으로
소폭으로 감소를 한 겁니다. 한 48명, 어제보다는 50명 정도 감소를 그렇게 했네요. 감소를 한 건데요. 일단 휴일 효과라고 보통 그 주말에 이 선별진료소가 많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 네. 때문에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확실히 그 전주 월요일과 비교해도 지금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이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19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는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거리두기를 잘 실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더 이상 연장 조치가 필요 없도록 이번 주 최대한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좀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불안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그러니까 5명이 신규 확진자면 1명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감염시킨 누군가가 계속 지역사회 내에서 조용한 전파를 일으키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요인이고요. 네. 또 이 중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지금 160여 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게다가 매일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 이상이 60대 이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중환자 숫자는 시간을 두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도 지금 중환자 병상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데요. 네. 이 수도권의 경우 이 중환자 병상 여유분이 한 4-5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 중환자는 전체 확진자의 한 2-3% 내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확진자 전체 숫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코로나19 현황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다시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은 오전 9시쯤에 울산에 상륙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경북 내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서쪽으로 경로가 치우치게 올라왔는데요. 앞으로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거센 비바람과 해일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재난방송센터 연결해보죠. 이정훈 기자, 먼저 태풍 어디까지 올라왔고 위력은 어떤지 분석을 해볼까요? 네, 10호 태풍 하이선은 오전 9시쯤 울산에 상륙한 뒤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0시 기준으로 태풍이 포항 서쪽 10km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바람 관측 자료를 통해 태풍의 최근 위치를 확인해 보면요. 지금은 경북 북부 지역에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 중심이 보이죠. 태풍의 이동 속도가 시속 50km 이상으로 빨라진 상태여서 이제 경북 북부 청송 부근까지 북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청송 부근까지 올라왔군요. 지금 포항과도 상당히 밀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의 자세한 진로도 좀 살펴볼까요? 네, 기상청은 앞으로도 태풍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후 2시쯤 강원 남부 동해 앞바다로 태풍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후 동해상을 따라 북상해 오늘 밤 북한 함경도 부근에 다시 상륙하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예, 보면 볼수록 지난 태풍 마이삭과 진로가 상당히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태풍 마이삭은 거제도 남단을 지나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했었죠. 이후 4시간쯤 뒤에 강릉 부근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이선은 마이삭보다 불과 20-30km 정도 동쪽을 통과할 뿐 진로의 형태나 세력 모두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삭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과 해일을 몰고 왔는데요. 하이선이 비슷한 위력으로 마이삭이 핥히고 지난 곳을 또다시 덮치고 있어서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당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차이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레이더 영상을 보면 이제 태풍 중심 부근의 강한 소용돌이 구름은 부산과 경남 부근을 지나서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 유입된 모습입니다. 또 강원 영동 지역에도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보면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설악동과 미시령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영남 지방에는 홍수주의보도 속속 내려지고 있는데요. 울산 태화강과 밀양강, 그리고 경주와 포항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강원 영동 지역에 점점 더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침수나 산사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이 최고 400mm, 영남 지방은 최고 300mm입니다.
네, 이번 태풍 하이선은 바람이 얼마나 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하이선이 올라오면서 포항과 울산에선 순간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 태풍 주변에서 부는 반시계 방향의 바람을 따라 동해안 지역에 강한 동풍이 불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중심이 북한 쪽으로 올라간 뒤 오후 늦게부터는 수도권과 서해안에서도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울릉도 독도에서 최대 초속 50m 이상, 영남과 강원 영동에도 최대 초속 40m까지 거세게 불겠습니다. 네, 또 걱정되는 게 해일입니다. 앞서 전문가가 출연을 했을 때 방파제가 북동쪽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거든요. 해일 피해는 지역별로 언제 가장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앞으로 낮 동안은 계속 동풍이 몰아치면서 동해안 지역에 방파제를 넘는 해일이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이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머무셔야 합니다. 바다나 하천과 가까운 곳,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사전에 대피소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그럼 태풍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들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 경북 지역을 볼 텐데요. 대구는 위도상으로 최근접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까지 계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새로 들어온 소식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 보도국 나와주시죠. 네, 대구에서 태풍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울산에 상륙한 태풍 하이선은 이 시각 현재 경북 청송 일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과 경북 동해안에도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재현 기자, 지금 이 시간대가 최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경북 동해안 비바람 더 강해지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는데요. 비는 거의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여전히 강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제가 있는 이곳 바다시청 건물도 바람의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포항에 가까워지면서 대구 경북 전 지역과 경북 동해바다 전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많은 비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경주 산내 239mm를 비롯해 청도 금천 199, 포항 구룡포 116, 대구 53mm 등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오늘까지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상지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주와 포항 지역의 하천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인데요.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경주시는 천북면 신당천 동신교 주변과 형곡면 나원 삼리 형산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낙동강 홍수 통제소도 경주 강동대교와 포항 형산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태풍의 여파로 원전 가동도 중단이 됐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오전 8시 38분 월성 2호기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고 이어 9시 18분에는 3호기 터빈 발전기가 잇따라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기를 주고받는 송수전 계통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전도 잇따라 포항, 청하면과 구룡포읍 등 시내 10여 곳에 정전이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침수나 산사태 우려가 있는 포항과 경주, 영덕 등 7개 시군 1,100여 명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낙석과 침수 등이 우려되는 울릉과 경주의 도로 17곳의 교통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이 태풍 하이선은 오늘 오후 2시경에는 울릉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KBS 울릉중계소 정수연 아나운서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정 아나운서, 지금 태풍이 계속해서 이제 북상하고 있는데 울릉도에도 더 강하게 영향을 느끼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울릉도도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도 점차 높아지면서 태풍 하이선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은 오늘 오후 2시쯤 울릉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기상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100에서 많게는 300mm인데 지역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경보가 발효되면서 육지와 울릉으로 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특히 울릉도 1호는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면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m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9호 태풍 마이삭 때도 울릉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1.7m에 이르렀고 최고 파고가 19.5m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울릉읍 사동항 방파제가 200m가량 유실됐고 사동항에 세워진 여객선 돌피노와 예인선 아세아 5호도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또 울릉 일주도로 곳곳에 낙석과 월파로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서면 남양 터널 안에는 파도를 막는 해상 구조물이 거센 파도에 밀려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주택 25채도 파손됐는데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태풍이 오는 만큼 울릉군과 소방서, 해경 등은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해안 방파제가 부서지고 어선이 침몰하며 주택가 시설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서 섬 전체가 초비상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KBS 뉴스 정수연이었습니다. 네, 현재 태풍이 경북 청송 지역을 지나면서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장마와 지난 태풍 마이삭 때 농경지 피해가 컸었던 북부 지역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주연 기자, 가장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북부 지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지금 경북 안동에서도 빗줄기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람도 점차 강해지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태풍 하이선은 지금부터 안동에서 동쪽 90km 지점에 위치해서 이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북부 지역 주민들은 지금부터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곳의 예상 풍속은 강 수준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태풍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m에 이르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상 강수량도 경북 대부분 지역은 100에서 300mm지만 봉화 등 북동 산간 지역에서는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낙동강 상류에 있는 안동댐은 초당 250톤, 이마댐은 초당 150톤의 물을 하류로 흘려내보내고 있는데요. 댐 인근에 위치한 삼승 침수 지역을 비롯해서 이 주변 저지대 주민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농경지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장마 기간은 물론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삭 때 이미 낙가와 농경지 침수 등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요. 이 복구를 채 마치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이 올라오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과수농가인데요. 지난 태풍 마이삭 때 안동과 청송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400여 헥타르가 낙과 피해를 입었고요. 800여 헥타르의 논에서 벼가 넘어지는 등 지난주까지 집계된 경북 지역 농경지 피해만 2,4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농경지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북동 산간의 봉화 지역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 사전 대피가 이루어졌는데요. 경상북도는 이 밖에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대피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CCTV를 보면서 현장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미 기자, 지점별 상황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앞서 보셨지만 대구 경북 전역에는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난 CCTV 영상 보면서 실시간 태풍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신천입니다. 네, 수위도 조금씩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유속도 거세졌습니다. 현재 신천동로 정구간과 신천 하상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돼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 동빈 큰사거리 서편 CCTV 모습인데요. 어선들은 태풍에 대비해 서로 단단히 묵혀 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높게 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은 경북 구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미보 하류에 위치한 재난 CCTV 영상인데요. 이 구미보 하류 수위가 제법 높아졌고요. 물살도 굉장히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보 인근 가로수들도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하류 지역이 태풍 때 더 위험할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보와 저수지 그리고 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이 수위가 조금 더 차오르거나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통제를 할 방침입니다. 네, 다른 지역의 CCTV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안동댐 하류 CCTV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굵은 빗줄기가 계속 내리면서 댐 하류로 물살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도 저동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형 어선들끼리 걸박해서 피항한 상황인데요. 네. 이번 태풍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대부분 어선들이 육지로 피항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태풍 전야네요, 울릉도도. 자, 시청자들께서 많은 영상을 제보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 기자, 제보 영상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제보 영상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보 영상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연희읍의 한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나무가 부러질 듯 휘어진 모습입니다.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은 포항시 호동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7시쯤에 출근길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차도에 물이 자동차 타이어만큼 가득 차 있고요. 폭우의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산내면 모습인데요. 하천 다리 밑으로 물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네, 다음은 또 이제 산내면의 또 다른 모습인데 네. 앞서가던 차량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볼 만큼 계속해서 물이 차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대구 진천천 모습인데요. 이 진천천 양쪽 도보까지 이미 물이 넘쳐서 모두 잠겼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 한 건물 모습인데요. 이 강풍에 건물 천장이 부서져서 곧 날아갈 듯한 모습입니다. 파손이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제보자께서는 부서진 일부 천장이 날아다니고 있다고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포항시에 거주하는 한 제보자의 집 앞 모습도 보내주셨는데요. 이 물이 집 앞까지 차오른 모습입니다. 물살이 거셉니다. 그렇습니다. 세차게 물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영상은 태풍의 실시간 상황과 피해를 알려드리는 데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보 영상을 보내주실 때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미 기자 고맙습니다. 네, 태풍 하이선은 경북 내륙 지역과 또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철저한 점검과 대비 계속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후로 갈수록 강원 영동 지역의 태풍의 영향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최대 400mm가량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특히 산간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해일도 최대 12m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별로 어떤 피해에 대비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또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춘천 보도국을 연결해서 구체적인 상황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나와주시죠. 네,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태풍 하이선이 동해안을 따라 올라오면서 강원도 지역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대피령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양양군 광정천과 장승천이 범람위기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해안 상황을 강릉 경포 해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현주 기자, 지금 강릉 경포 해변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강한 바람과 함께 굵은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가까지 밀려들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늘 오전 8시부터 강원도 전역과 동해 중부 전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오후 3시쯤 강원 영동 지역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까지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에서 40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돼 시설물 피해 등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해상에는 최고 12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보돼 해안가 접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태풍이 다가오는 걸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통제되거나 대피가 이뤄진 곳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강원 동해안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 등의 도심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 침수도 속출해 강릉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또 강릉 헌화로와 주문진항 뒤편 등 일부 해안도로는 빗물에다 파도까지 더해지면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양군 현북면 광정천과 서면 장승천의 범람위기로 이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 지역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권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철도의 경우 동해와 강릉 등을 연결하는 영동선과 강릉선, 태백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통제나 대피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민들은 방제당국의 안내 조치에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해변에서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특히 걱정되는 곳이 지난 태풍 마이삭 때 큰 피해를 입은 동해안의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주민분들은 어선을 대피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태풍 이동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삼척 임원항에도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삼척 임원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임원항은 날이 밝으면서 빗줄기가 더욱 굵어진 뒤 지금은 강풍과 함께 세찬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제 뒤편으로는 거대한 파도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방파제 쪽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도 거세지는 걸 점차 강해지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이 오늘 낮 12시를 전후로 삼척 앞바다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항은 지난 태풍 마이삭 때 어선이 전복되거나 파손되고 상가가 물바다가 되는 등 폭풍에 일 피해를 입었는데요. 어민들은 어선 70여 척을 인근 호산항에 피항시켰고 일부 어선은 항구 안쪽 육상에 인양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남아 월파 등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척 내륙 지역에서도 태풍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계읍 늪구리 삼거리와 미로면 동산리 입구 도로가 침수돼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가곡면 동알계곡 인근 도로는 하천물에 침수되면서 현재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강원 최남단은 삼척 지역에선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척 임원항에서 KBS 뉴스 박상입니다.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KBS 재난감시 CCTV 통해서 강원 지역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태풍이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의 강원도 상황을 살펴주신다면요. 네, 강원도의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발표를 보면 이번 태풍이 강원도에 가장 가깝게 오는 시기는 오늘 오후 3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로 동해안 쪽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강원도 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 감시용 CCTV를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화면은 바로 동해시의 대진항입니다. 방파제 안쪽 상황인데요. 화면 위쪽의 방파제 뒤쪽을 보시면 그 바깥쪽 상황이 파고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묶여있는 어선들도 파도와 함께 일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항구와 방파제가 있는 곳은 지난 태풍 마이삭 때 큰 피해를 입었던 삼척 임원항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곳은 해일 피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속초 대포동에 있는 해맞이 공원입니다. 네, 방파제에 파도가 크게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얀 물살이 계속 방파제에 올라오고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CCTV가 좀 좌우로 흔들리면서 비바람이 꽤 거세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앞선 시간보다 확실히 거세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해안 최북단 지역이죠. 고성 미시령 터널 근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강원도 산간도로는 지금 어디라 할 것도 없이 낙석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고갯길은 비뿐만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 만큼 운전자들은 좀 속도를 평상시보다는 줄여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점차 거세지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제보 영상을 속속 보내주셨습니다. 정리를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제보 영상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제 첫 화면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릉시 남곡동 법원 삼거리 도로 모습입니다. 출근길 도로 곳곳이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강릉 이렇게 도로 곳곳이 침수됐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침수 도로는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릉 도로의 옥계중학교 앞입니다. 도로 하수구가 역류해서 물기둥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영상을 시청자 이승민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곳 통행도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이렇게 강릉뿐만 아니라 속초에서도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산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그 태백과 평창, 정선, 강릉, 동해, 양양, 고성 등 강원 남부와 동해안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그다음에 산사태주의보가 속속 발령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만반의 준비하셔서 안전에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지역은요. 고맙습니다. 이청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원 지역에 태풍 하이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피해를 줄 수 있고 폭풍 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춘천 상황 지금 알아봤는데 강원 속초 위도상으로 지금 상당히 위쪽인 속초까지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곳들도 있고 역류 피해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계신 분들 앞으로 태풍이 근접함에 따라 피해를 키울 수 있으니까 각별히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선은 부산에 오전 9시경에 가장 근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출근 시간대가 겹치면서 시민들 불편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 용호부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공흥조 기자, 아직은 태풍 영향권에 들어있죠. 지금 해안가의 비바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부산 용호부두는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고 있고 빗방울의 굵기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방파제를 넘어서 밀려드는 노을성 파도만이 아직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시는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남동쪽 50km 해상까지 접근한 뒤 동해안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110mm이며 금정구 등 많은 곳은 21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의 만조 시간인 조금 전인 오전 10시 54분이었습니다. 부산시는 동천과 대연천, 온천천 등 주요 도시마천이 범람할 수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만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앞으로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자,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해서 피해도 속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부산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부산 도심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출근 시간까지 겹치면서 교통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부산의 주요 해상교량인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가 전면 통제되거나 부분 통제됐고 시내 주요 도로인 우장춘로와 안락지하차도 등이 통제돼서 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일대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 7개 구군의 103가구 170여 명의 주민이 사전 대피했습니다. 토사 유출과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산 진구의 한 2층 주택 인근 야산에서 토사가 붕괴해 60대 남성이 집안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부산 강서구 미음터널 인근에서는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 2개 차로를 가로막았고 북구의 한 도로변에서도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남해고속도로 진입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광안대교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강한 바람에 옆으로 넘어졌고 도심 곳곳에 가로수와 신호등이 뽑히거나 꺾이는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부산소방본부에는 현재까지 140여 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아직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용호부두에서 KBS 뉴스 공조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전에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4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요. 도민들은 밤 사이에 이런 정전 피해가 발생해서 고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주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강인희 기자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경사진 도로에 빗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반대편 도로면은 완전히 침수돼 물바다가 됐습니다. 차량이 지나기 어렵게 되자 경찰이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저 배수구가 해가지고 그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해가지고 이물질을 제거해가지고 신속히 물이 빠지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에 빠진 SUV 차를 힘겹게 밉니다. 차가 빗물에 침수돼 시동이 꺼지며 고립위기에 놓이자 소방이 출동해 차를 이동시키고 차 안에 있던 운전자 5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깜깜한 새벽 이 마을 일대에 전기 공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초속 20m를 넘는 강풍에 전선 변압기가 고장나 490여 가구가 2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북적여야 할 제주국제공항은 텅 비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기점 항공편 240여 편이 결항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항을 찾은 이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 꽉 막힌 하늘길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늦게라도 있는가 싶어서 오늘 1시 20분에 예약이 됐는데 그 전에 가는. 태풍 하이선은 제주를 비껴갔지만 초속 30m 넘는 강풍과 함께 500mm 넘는 폭우를 쏟으며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뉴스특보 연속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어떤 지역이 가장 위험한지 또 현장 상황은 어떤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나와주시죠. 태풍이 내륙을 통과하고 있다고 앞서 전해주셨는데 경로 변화가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태풍은 예상보다 서쪽으로 이동한 걸로 분석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울산 남쪽 해안에 상륙했다며 예상 진로를 서쪽으로 크게 변경했는데요. 일단 이후에도 계속 내륙 지역을 따라 계속 북쪽으로 이동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태풍은 잠시 뒤 정오를 전후해서 영덕 지역 인근 지역을 통과한 뒤에 울진 부근 해상 지납니다. 이후에 오후 2시를 전후해 강원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태풍이 빠져나갈 때까지 영남 지역으로는 휘몰아치는 태풍의 중심부가 그대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또 태풍이 해상으로 물러난 뒤에도 중심부는 삼척과 동해, 강릉, 양양 등 강원 영동 지역에서 70km 남짓 가깝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통과합니다. 태풍에서 밀려오는 강한 동풍이 백두대간과 부딪히면서 오늘 강원 영동 지역은 오후에도 비바람이 더욱 더 강해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태풍의 진로를 보면 태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하듯이 곧장 올라갑니다. 이례적인 진로인데요. 이 경우 동해안 지역에서는 해일 위험에 강하게 그리고 장시간 노출됩니다. 태풍이 끌어올리는 바닷물이 밀려드는 동해안 지역으로는 최대 12m 파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비바람에 더욱 더 주의를 하라는 이야기 꼭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위험 지역 어디로 짚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태풍의 진로가 지난 태풍 마이삭과 엇비슷한 상황인데요. 우려되는 피해 지역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태풍의 중심부가 통과한 울산 지역 보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도심을 흐르는 태화강이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동해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만조 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지금 울산의 만조 시각은 1시간 남짓 지났지만 수위가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상황 볼까요? 남산로 지점인데요. 태화강의 수위가 높아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류 쪽으로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 태화강에서도 물이 빠지는 속도가 느려진 걸로 보입니다. 비는 잦아들고 있지만 피해 없도록 하천 주변 접근을 삼가셔야겠습니다. 북쪽으로 포항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구룡포 지점 역시 지난 태풍 마이삭 때 보시는 것처럼 양식장 시설 피해를 봤습니다. 이 지점으로 태풍의 중심부가 근접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바람의 중심부가 이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 때도 이 지역으로 400mm 안팎 호우가 집중됐는데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옥계 휴게소 부근인데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비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대로 1시간에 4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순간 최대 풍속도 초속 20m 안팎입니다. 화면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지나가는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해안 지역으로도 태풍이 근접하면서 물결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문진항 상황 보겠습니다. 전 시간보다 물결이 더 높아졌습니다. 최고 5m 이상 물결이 높아졌습니다. 비구름도 계속 강해지고 있어서 내일까지 최고 4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강릉 지역으로는 지난 태풍 마이삭 때 경포대 입구와 진안 상가 일대가 침수됐습니다. 특히 강릉 지역으로 남대천 일대가 닿는 해안 지역으로는 제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 임원항 지역으로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임원항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얕은 바다입니다. 인근 지역보다 수심이 얕은데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일이 이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상황은 남쪽에 있는 구룡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룡포항 같은 경우도 해일이 밀려들면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 해일 피해 계속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상청을 연결해서 현재 태풍 상황과 앞으로의 위험 지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좀 짚어드리자면 조금 전 동해선 옥계 휴게소 방면의 그 CCTV를 보셨는데요. 지금 상당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도 많이 껴있고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 급한 일이 아니라면 태풍이 지금 밀어 닥치는 시간에는 좀 피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상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우진규 위원님, 먼저 지금 태풍이 어디에 정확히 있고 또 강도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지금 현재 레이더 영상을 바탕으로 태풍의 중심 위치를 좀 살펴보게 되면 현재는 이 울진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이 위치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현재 중심 기압은 약 960헥토파스칼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현재 곧바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동 속도는 약 59km, 시속 59km 속도로 지금 다소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점차 강원도 쪽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풍 반경도 꽤 넓어서 지금 현재 300km 이상의 이 넓은 반원을 그리면서 우리나라 전 영역에 이 태풍의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태풍이 계속 북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비바람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 태풍의 경로를 살펴보면서 영향 여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태풍의 경로는 우리나라 해안을 따라가면서 약 서쪽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해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지금처럼 이 서쪽 내륙으로 다소 접안을 하게 되면서 태풍이 일부 상륙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오전까지 계속해서 경상북도 인근 해안을 따라 북상을 한 후에 오늘 오후 2시경이 되면 이 강원도 동쪽 해역을 따라서 다시 동해상으로 진출을 한 뒤 곧바로 북상을 해서 이 북한 쪽 해역으로 이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주로 경상도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 15시경까지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강한 바람과 강한 비에 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우리나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만조 수위와 맞물리는 그런 시기가 태풍의 영향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 특히나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 폭풍의 일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에도 각별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로 이야기 해주셨는데 당초 상륙 안 하고 동해상으로 북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지금 서쪽으로 접안하거나 혹은 조금 더 내륙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건지 앞으로도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태풍의 경로가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서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 건조 공기의 강도가 이 태풍으로 전달되기 전에 다소 태풍이 빠르게 북상을 하면서 이 서로가 이 엮이는 시간이 조금 더 뒤틀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동 경향이 약 해안 쪽으로부터 약 10에서 20km 정도가 이 연안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로상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쪽에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영향 정도도 크게 이전 예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경상도와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총 비의 양이 약 400mm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속해서 많은 비에 대한 이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태풍은 이제 본격적으로 건조 공기의 영역이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상을 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의 특별한 진로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 변경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전역이 영향권에 드는 만큼 오후까지 끝까지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상청에서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사회부 김진호 기자와 함께 지금 피해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중대본에서 피해 현황 좀 정리된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한 피해 집계 발표를 조금 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네. 1시간쯤 전에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 발표가 됐고 부상자가 한 명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서 나왔나요? 예, 부산이고요. 부산에서 강풍으로 인해서 차량이 넘어지면서 경상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자세한 내용 들어와 있지 않고 더 확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시 대피한 인원 1,640명으로 집계됐다고 중대본은 밝혔고요. 예. 그리고 시설 피해가 48건, 네. 그리고 정전을 겪은 가구가 17,620세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전도 상당히 발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태풍이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하셔야겠고요. 네. 또 특징 중 하나가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삭으로 인해서 1,500여 곳의 시설이 부서지거나 잠기는 시설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 응급 복구율 중대본이 발표를 했는데 86.3%입니다. 86.3%. 이게 완전히 복구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응급 복구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의 피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불과 나흘 만에 다시 태풍이 덮친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이삭으로 인한 강풍이나 침수 피해 등을 입었던 곳이 현재는 우려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소방관이나 경찰 인력들 현장에서 지금 많은 도움 주시고 계실 텐데 그분들의 안전도 좀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네, 말씀해 주시죠. 시청자들이 보내주시는 제보 영상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곳에서 어떤 피해가 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사태가 우려되는 모습인데요. 지금 예.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 장면인 거죠. 오늘 오전 7시 반인데요. 그렇습니다. 거제시 문동동에 있는 아파트 뒷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토사가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이 지역 아파트 주민분께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20분 정도가 현재는 대피해 계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7시 반에 나와 있는 지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후로도 9시까지도 계속해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제보가 저희 KBS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와 지역 주민분들 반드시 대피해 계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태풍이 근접했던 부산 지역 보겠습니다. 8시 25분이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도로 모습인데요. 차량들이 침수된 도로를 겨우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하는데 제보자께서는 지금 저 지역 물은 지금은 빠진 상태라고 하시면서도 비가 지금 간간히 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우량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또 만조 시각이 겹치는 동해안 지역도 저런 피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모습입니다. 죽성 드림세트장 인근에 있는 도로라고 하는데요. 1시간 9시 13분의 모습이고 파도가 지금 방파제를 넘어서 계속해서 도로를 파손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이 파손이 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월파 피해가 있다라는 제보 내용이 접수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건물에서 떨어졌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강풍 피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울산 동구 전하동의 모습입니다. 저기 지금 옥상에서 떨어진 건데 지금 저 옥상에서 떨어진 통신 장치로 보입니다. 5층은 넘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제보자께서는 쿵 하고 큰 소리가 나서 살펴보니 이런 통신시설이 마당에 떨어져 있었다 이런 제보를 주셨는데요.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네, 저런 전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직접 만지려고 하면 안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보면 가장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이 태풍에 대비를 하지 말라 이런 당부입니다. 네. 개인이 대응하기보다는 119라든지 당국의 도움을 받으라라는 조언이 네. 있으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울산 동구 성남동현 아파트 인근인데요. 지금 8시 15분 모습인데 지금 나딘구는 저 판넬 같은 것들이 철제로 된 판넬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하고 차량에 부딪혀서 그나마 다행인데 보행자를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만큼 주변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 상황 알아봤고요. 김진호 기자 앞으로도 지금 피해 좀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재 슈퍼 태풍 하이선은 경북 동해안을 따라 이동 중입니다. 오늘 오후 2, 3시경에 강원 남부 동해 앞바다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이 태풍의 소용돌이 구름대가 빠르게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 제주와 남해안 지방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서해안 지방인데요. 지금은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에는 250mm 이상, 강원 영동과 경북 에는 100에서 2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과 서해안 지방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5에서 40m의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정보였습니다. 예, 바다의 신이라는 뜻의 태풍 하이선, 이름만큼 위협적으로 우리나라에 오후까지 쭉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2시에 강원 남부 동해안 지역으로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경로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특보 김태욱 앵커의 진행으로 이어가겠습니다.